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49세 말띠분들 이제 2020년 병원년 10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49세라는 나이까지 우리 말띠분들 어떠한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무호색 말띠분들은 좀 걷잡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의 덕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사실 내가 자립심에 혼자 커 나가야 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하게 있는 띠들 중에 무호색 말띠분들이 많이 속해져 있다. 그리고 초년의 운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 요때에 또 어떤 고비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 자신을 많이 스스로가 확대를 했던 뭐를 했던 뭐 이러면서 내가 힘든 시기를 많이 거쳐가신 분들이 무호색 말띠. 그럼 초년에서부터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외로운 이런 고독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럼 이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모 덕이라든지 부모의 그 나라에서 자랐다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없나 보네요. 부모 덕을 보고 잘하신 분도 분명히 있겠지. 무호색 말띠분들이 뭐 몇 분 안 되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금 딱 이렇게 보여지는 거로 본다면 아무래도 조금 방관돼서 내 스스로가 자립해서 크신 분들이 더 많은 거로 보여져.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상처 아닌 상처 이런 것들로 내가 좀 많이 아픔을 겪고 가신 분들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잖아. 말띠, 팔자가 세다. 근데 올해가 병원년 말띠야. 그쵸? 그 병원년 말띠에, 그러면 말띠가 말띠를 만났으니까 좋겠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9시에 걸쳐 있거든요. 9시에 걸쳐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려지는.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려져 있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나의 주체성, 직장 내에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러면서 내가 차라리 뭔가를 내 거를 하고 나갈까? 소자본 투자를 해서라도 내가 나갈까?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장사라도 해서 에휴, 굶어 죽진 않겠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 애가 병원년 말띠예요. 그러면서는 이분들 일단 작년을 좀 돌아본다면 작년 한 해는 좀 어떤 한 해였던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무해무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 그러면서도 내가 살아가는데 진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이금전이 없으면 나 죽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돌리든 뭐를 하든 내게 됐어. 근데 그것도 한순간에 고비가 넘어간 거잖아. 그러면서도 넘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크게 다치지 않고 진짜 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무호색 말띠로 보이거든. 그래서 작년 한 해 진짜 고생했다. 고생 많이 했다. 작년도 많이 좀 힘들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자면은 어느 나이대에 어떠한 이유로 이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제가 보는 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기에서 성년이 넘어가는 시기. 20대. 그때가 나는 이분들이 가장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음적인 것도 그렇고 상처가 가장 많았다. 내가 하고자 뜻을 펼치고자 했었던 거는 부모들이 조금 누르는 그런 상황도 되게 많았었고 또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 등 떠밀려서 어디 직장이나 이런 데를 들어갔어도 내가 적응을 못하고 자꾸 겉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 시기에는 사람의 상처가 또 많은 거로 보여져요. 그래요? 그럼 이분들이 선생님 그럼 20, 30대, 30대, 40대 이 시기에는 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외려 30대, 40대에는 조금 낫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청소년기에서 20대 초반을 넘어갈 때 그때가 많이 힘들었고 20대 후반까지 내가 나를 다졌다라고 하게 되면 30대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달려나가신 분들이거든. 그래서 그때는 외려 금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신 분들이 많을 거야. 그렇지만 30대 기운에 있어서 왜 혼인 정년기가 됐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헤어짐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마음의 상처는 또 한 번이 왔었겠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만족은 못했지만 지금까지 버텨왔을 때 보면 30대 40대는 그나마 낫다라고 난 보여져요. 30대, 40대는 그냥 괜찮았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중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올 한 해부터
올해부터 이분들 10년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올해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9시에 접어들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해가 병원년 말띠해거든요. 올해는 좀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내가 조금만 더 힘들어도 뿌리를 내려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떤 그러니까 변화 변동이라서 집이 이사하고 이게 아니라 내 직장에 대한 이직이라든가 아니면 소자본 투자를 해서라도 내가 어떤 개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꾸준히 눌러붙어 있어야지, 막말로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내가 말이 들썩들썩해서 내가 나오려고 하게 되면 거기만한 자리를 찾기가 조금은 어려워. 있는 자리를 좀 더 지키는 게 지켜야 돼. 나은 그러니까 거죠? 여성분이 됐던 남성분이 됐던 내 자리를 지켜라. 그래야 금전이 새지 않는다. 그럼 그렇게 나아간다면 반대로 이제 올 한해 좀 찾아오는 기회라든지 좀 좋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 병원년 말띠해에 그동안에 내가 승진을 못해서 전전긍긍했거나 아니면 내가 부서나 아니면 뭐 그 지역이나 이런 변동을 치고 싶었을 때 그걸 못 가갖고 안달복달 했었던 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내가 그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승진이나 뭐 9수인데 안 좋다며 근데 그게 우연치 않게 되는 그런 캐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는 엉덩이가 들썩들썩이 아니라 엉덩이를 좀 묵직하게 털을 누르고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 그렇게 나아간다면 앞으로는 좀 기대해봐도 좋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는 이분들이 뭐 49수만 잘 지내고 나면 시은 하나 되면서부터는 조금 내가 그동안에 묵혀왔던 거, 눌러왔던 거, 예를 들어서 내 개인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내 창업을 해서 장사를 하든 했을 때도 그렇고 조금 무방은 해요. 근데 지금은 올해 병원년에는 경기도 그렇고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엉덩이 들썩들썩 애나 모르겠다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 다 무시해버리고 시작을 했다. 금전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다 털어먹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만 잘 버티자. 나는 진짜 제발 부탁이야. 2년만 잘 버티자야. 2년만 잘 버티자. 음. 그러면 잘 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월생으로 좀 바라본다면은 네. 올 한해 몇 월생분들이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생. 그때는 내가 이제 막 만물이 막 저기가 돼서 푸른 초원이 막 그 펼쳐지는 시기잖아. 그때 내가 그 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까 얘기했던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부서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는 월생이 제가 볼 때는 4월, 5월생으로 보여지고 제가 보는 견해 왜 7월, 8월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엉덩이 뿔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엉덩이에 뿔나면 안 된다. 좀 눌러 있어라. 장마지고 막 이런 비 많이 오잖아. 네. 그러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 우리. 그렇듯이 내 마음속에 비가 막 쏟아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자리 지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7월, 8월생. 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 이분들 뭐 그거 했는데 아유 비 맞으면 어때? 그러고 막 했다가 내년에 아우 나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찾아오지 마세요. 방법 없어 진짜. 그러니까 말띠분들은 뭐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려지고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하고 싶어도 아직은 시기상조고 너무 이른 시기이니까 경고망동하지 말고 딱 2년만 더 버티자. 그러면 이분들은 선생님 뭐 2년 후를 떠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말년을 본다면 올해 말년은 그럼 이분들 괜찮은데 좀 네, 말년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무르익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무르익는데 지금 딱 이 갈림길에서 내가 아차 하는 순간에 무르익는 게 썩어버리는 거지. 이해 갔죠? 너무 급한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그게 또 그렇죠. 체가 될 수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 이분들에서 해주실 말씀 좀 있으실까요, 선생님? 자, 사람은 누구나 어떤 시기가 오면 조급증이 생기고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 나한테는 언젠가 대박이 언제 오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저부터도 그랬거든. 그랬을 때 보면 내가 빨리빨리라는 마음 조급함을 가져갈수록 나한테 외려 더 마이너스다. 그럴수록에 그냥 내가 두 손 놓고 멍하니
명상을 하고 있더라도 마음을 좀 차분히 내려앉고 가라앉혀야 병원년 한 해가 편안하고 2년 후에 내가 걷어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리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차분히 계시자.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말씀해주신 게 또 띠만 보고 날만 보고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이게 아무래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거랑 비교해보면은 한 몇 틀리죠. 퍼센트 정도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지금 이 영상이 거의 맞고, 한 2, 30% 정도는 뭐 다 무호색 말띠라 그래서 다 똑같은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조금 틀리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정확한 기운은 내가 와서 나의 기운을 보고 거기에 따른 에너지대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당입니다. 그럼 저희가 또 2020년 병원을 맞이해서 올 한해 이제 49세가 되신 우리 말띠분들 10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10년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 49세 말띠분들 지금 이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무호색 말씀하시는 거네. 네, 맞습니다. 무호생분들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전반적으로 약간 이동수가 좀 보인다. 뭐 직업에 대한 이동수가 될 수도 있고 이 집이 이동수가 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러시는 무호생분들. 올해 근데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나쁜 운기의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거기서 약간 조금 불안해하지 마시고 뭔가 열심히 임하셔봐. 이번 한 해를. 그러시다 보면은 내가 생각보다 그 운기 풀려서 내년에 또 잘 풀리고 그렇게 좋게 흘러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런 변화들이 좀 많이 찾아온다는 거네요, 선생님. 직업군이 약간 조금 그 이동수가 보인다 이러셔요. 대체적으로는. 대체적으로. 그럼 이분들 중에서 실제로 선생님, 내가 어떤 걸 한번 해볼까 이런 변화, 변동, 혹은 도전 이런 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근데 이 사람 리더 되면 안 돼. 왜냐면은 이 사람이 리더 되면은 밑에 직원들이 아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왜냐면은 이분이 되게 일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무호생분들. 그런데 약간 깐깐해. 완벽주의자 스타일이시군요. 예, 깐깐해. 깐깐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무호생분들이. 좋은 점도 분명하게 있지만 근데 그걸 조금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은 직원들이 못 버티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선생님 이런 분들은 뭐 직원으로 이런 분들이 있으면 되게 든든한 직원이겠어요, 한편으로는. 아우 그럼요. 네. 모호생분들 같은 경우는 직원으로 있으면은 아주 그냥 금상첨화지. 응? 일머리가 워낙 좋아야지. 응? 영업도 잘 뛰시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욕심이 있어요.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 약간 사회성에 대한 욕심도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잘 되시지. 근데 내 거 하는 순간 뭔가 조금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좀 꼽자면은 어느 나이 때 어느 일들로 좀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무호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중반 때 그때 좀 많이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되게 높은데 지금 내가 추진하는 바가 내 기준에서 많이 현저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게 많이 답답하셨을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뭐 금전적인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었던 걸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 무호생분들 지금 보자. 무호생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초년이기 때문에 초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조금 추진하는 바를 못해서 그게 답답함이 많았지 뭐 돈을 날렸다든지 그런 부분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막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힘들었을 것이다. 초년에 답답했을 거예요. 답답했을 것이다. 네, 누구보다 더 답답했을 거야. 이분들이 꿈이 되게 크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선생님. 뭔가 좀 일욕심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뭔가 조금 내 거라기보다는 약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을 되게 좀 높게 본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뭔가 여기서 성과를 잘 내서 다른 데도 옮겨서 더 나은 데로 가려고 그런 욕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모호생분들이.
그럼 우리 무호생분들 선생님 올 한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 네. 올 한해 선생님 바라봤을 때 월생으로 따진다면은 몇 월생분들이 좀 더 운기가 좋아 보이실까요? 4월하고 7, 8월 달 괜찮아요. 4월하고 7, 8월 달. 4월생, 7월생, 8월생 네. 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 네. 좀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이다. 네. 다른 월생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생각보다 막힘이 없을 거예요. 생각보다. 순탄대로 가셨던 분들이 많아. 생각보다. 그럼 선생님 근데 이분- 지금 여기 무호생분들 중에서 인간관계가 깨진 사람들도 생각보다 있을 겁니다. 무호생분들. 지나친 사회성이나 욕망 이런 것들이 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일할 때랑 자기가 쉴 때랑 구분져서 이거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일할 땐 사람들 잘 지내. 이 사람이 약간 조금 더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더 완벽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생각보다 있을 거고, 응? 근데 쉴 때마저도 약간 조금 쪼여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무호생분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괜한 오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많았겠어요. 네. 이 무호생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올해 뭔가 조금 내가 내 일 찾아서 뭔가 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있는데 안 되는데 금전이러 조금 더 이 내가 짜놓은 계획이나 그 그래프가 이 현실과 맞아 떨어지면 좋긴 하겠지만 올해는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답답하실 수가 있어. 금전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이렇게 하는 건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는 거네요. 뭔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네요. 예, 신중했으면. 그래도 그런 것들만 조심한다면은 선생님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뭐 변화라든지 변동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찾아오는 건 맞다라는 걸까요, 선생님? 네. 뭔가 조금 이동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집을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회사를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회사를 나와서 자기 거를 한다든지 올해는 약간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갈라서는 뭐 형국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그것 때문에 되게 불안할 수가 있어요. 올해는. 네. 근데 불안한데 그거를 올해 뭔가 내가 좀 득을 본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꾸준하게 다시 내 템포 찾아서 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다다음 해 같은 경우에서는 또 좋은 운기로 찾아와요. 오, 좋습니다. 선생님. 어쨌든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히 천천히 걸어간다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미래가 올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띠만 보고 이렇게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아유, 네. 또 자세하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1대1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이 신년 운세를 또 확인하는 가장 또 좋은 방법이겠죠, 선생님? 그쵸.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2020년 병원년을 맞이해서 이제 48세, 49세가 되신 우리 말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일단 우선 지금 49세라는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좀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선생님? 이분들을 보니까 좀 외롭게 느껴져.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뭔지 모르게 내 여기를 채우질 못하고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 금전이 있어도 외로웠고 불안감도 좀 있었고 많이 발버둥을 쳤어야 돼요. 살아오면서 굴곡 없이 살았다는 답이 안 나오시네. 힘들었다. 솔직히 이분들은 내가 내 몸으로 내 육신으로 내 정신으로 발버둥을 쳐서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 네. 크게 막 부모가 부자장자라서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고 부모님한테 무슨 뭐 그렇잖아 흔히 말하기를 금수저로 태어나고 막 근심 걱정 없이 살아왔던 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 걸로 보여요. 네.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이분들 중에서 좀 많이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있었다면은 어떠한 이유로 이분들 가장 많이 힘들게 했을까요? 물론 금전도 금전이야. 근데 사람이 가정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가정적인 문제부터 어린 나이에는 내가 왜 마음을 흔들리고 사는지, 내가 흔들려 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살잖아. 네. 어느 순간에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면은, 내가 벌써 내 자리가 아니야. 그것도
내가 앞에서 누가 잡아주든지 밀어주든 땡겨주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솔직히 부모 덕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는 과정이 가정적인 문제에서부터 형제가 됐든 네. 부모가 됐든 이런 쪽에서 안정이 좀 안 된 걸로 보이고 크게 막 부모 덕으로 형제 덕으로 살았던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이 나이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자면 어느 나이 때 많은 좀 고난을 겪었을까요? 이분들이 막 몇 살에 힘들었다, 막 무슨 20살에 힘들었다, 뭐 30에 힘들었다 해서 답은 안 나오시는데 이분들은 한 30대 초반부터 많이 좀 힘들었어야 돼. 네. 그러면서 30대 초반 힘들어 가면서 30대 36, 7 많이 힘들었던 걸로 보이네요. 솔직히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좀 허덕인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보이고 내가 일선 못 넣고 너무 막 바쁘게 사는데 실속 없이 돈이 안 들어와. 금전이 불어나질 않아. 네. 또 불어날만 하면은 어디선가 후딱 날아가 버려. 뭔 일이 터진다든지 누가 네. 뺏어가듯이 날아가는 집안에 도움을 준다든지 꼭 금전이 누가 뺏어가듯이 많이 새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금전 때문에 허덕이고 먹고 살려고 허덕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보이거든. 그게 마음고생이지. 그쵸. 그럼 선생님, 이분들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보자면 을사년은 좀 어떤 한 해였을까요? 이분들 자체가 을사년에도 좋았다 답이 안 나오시네. 동당거리기는 엄청 바쁘게 동당거렸는데 네. 주머니에 금전이 비었어. 돈이 빈 걸로 보여. 불어나질 못하고 신경은 많이 쓰고 내가 몸은 바쁘고 많이 돌아도 다녔고 솔직히 한 만큼의 대가가 없었다. 네. 이 답이 나오시네.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소리야. 그쵸. 굉장히 지금도 좀 많이 좀 답답하고 좀 힘든 시기에 놓이신 분들이 좀 많았을 거다라는 거네요. 힘들었죠.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밝았잖아요. 2026년에 우리 1978년생 말띠분들, 이분들의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내년엔 말에 해다. 말이다. 이분들 자체가 말에 해. 내년에 가서는 또 9수 아닙니까? 그쵸. 9수에다가 말을 차번 박는 형국인데 어떻게 큰 뭉치 돈은 금전은 어디다 투자를 해놨다든지 어디다 뭘 문서 변동을 한다든지 이런 변동에서는 큰 금전은 좀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거든. 네. 근데 작은 금전이 좀 많이 새는 걸로 보여. 내가 뭘 움켜쥔다든지 어디다 막 잊어버리고 투자를 해놨던 게 한 방 튀겨준다든지 아니면 문서 묶였던 게 뻥 하고 그냥 열린다든지 이렇게 큰 금전은 좀 돌게 생겼는데 작은 금전에서 많이 새네. 작은 좀 그러면은 그런 것들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아무래도. 내가 지키려고 해야지. 재물이라는 건 내가 솔직히 막 지키고 싶다고 해서 안 나가진 않아. 네. 돈은 요물사물이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냥 춤추고 날아가 버리는 게 금전이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셀지 안 셀지 뭐가 될지 몰라. 이분들은 신년에 가서 또 9수가 겹치잖아. 네. 신년에 가서 꼭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한다든지 네.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알아두고 움직이면은 본인들한테 손해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아무래도 아홉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도 잘 조심하고 넘어간다면 반대로 그래도 내년에 2026년에 좀 좋은 부분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좋은 인간이 좋은 사람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귀인이라고 할까요? 귀인이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집에 막 불화가 있었던 것도 화합이 되는 해운으로 보이고 부부 또 막 사니 못 사니 이별 막 이런 분들도 더러 계실 거야. 네. 근데 화합이 안 되고 진짜 이별을 하고 싶은 분들은 계시잖아. 네. 근데도 이별이 안 되고 길게 가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런 것도 해결이 좀 되는 해운이고 또 헌 인연이 나가면 새 인연들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에서는 조금 풍파는 자고
사람 인맥으로서 기인으로서 이런 거는 기운이 좀 돌아. 그래도 사람으로 그래도 좋은 운기들이 좀 들어온다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선생님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시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 이분들의 뭐 전성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좀 그런 것들이 들어올까요? 매일매일 대운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분들 자체도 지금 당장은 대운이 들어온다 답은 안 나오세요. 4년 뒤에 4년 뒤에 4년 5년 뒤에 이분들이 뭔지 대운이라는 거는 나한테 금전이 이만큼 불어나는 거야. 네. 막 대운이라는 건 돈만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거든. 건강도 따지는 거고 집안의 우환, 애군 이런 걸 다 따지는 건데 신령님들 답은 한 4년. 4년은 앞으로도 이렇게 좀 삐대고 살아야 될 걸로 보여요. 근데 4년 뒤에서부터는 내가 뭘 해도 지금까지 안 풀리고 안 됐던 게 조금씩 그래도 풀어나가는 해운이에요. 그럼 이분들 중에서 혼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시길 좋은 이런 귀인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좋은 인연자로 들어오는 걸 수도 있을까요 선생님?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인연이 없는 분들은 새 인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뭐 사람이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 번 만났다고 막 평생 가고 막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 그런 분들만 계시지는 않아. 응? 연애 하다가 또 이별이 되고 부부 생활하다 이혼이 되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 근데 올해는 좋은 인연들이 부부 인연이 됐던 연인의 인연이 됐던 이런 게 좀 인연이 많이 들어올 걸로 보이셔. 이런 해운에는 또 평생 갈 이 인연도 만날 수가 있다는 소리지. 지금까지 없었던 분들도. 올해 인간들 만날 때 한 번 좀 눈을 크게 뜨고 보셨으면 좋겠어. 좋은 그래도 사람들 네. 인연줄은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 인연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게 나이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신년운세라는 게 아무래도 1년의 운기를 확인하는 거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아무래도 방문을 상담받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선생님? 당연하죠. 사주에 따라서 다 다르고 네. 이렇게 신령들이 주신 대로 그냥 그 띠에서 그 나이에서 몇 말씀 드리는 거지. 참고로 들으시고 직접 가서 한번 이렇게 여쭤보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